제목의 뜻이 뭘까요? 여운한 골족. 뭐 같아요? 뼈. 어? 뼈 아니. 뼈? 이 뼈 골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여기서의 골은 고을,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요 여운하는 여우가 태어난 마을, 그 어떤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 집성촌? 그러니까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그런 친족 형태의 전통적인 그런 약간 상황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우가 태어난 마을에 사는 그 가족들, 친족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명절날입니다. 지금은 명절이라 해서 특별히 막 평소보다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이제는 막 친척들이 막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분위기도 서서히 약해져 가는 그런 시대인데, 예전에는 명절 그러면 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하고 기대하고, 또 이제 명절날 새 옷, 새 양말, 새 신발 막 이런 거 이제 장만하고 이런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그런 분위기, 명절만의 고유한 분위기 이런 게 음식, 옷, 또 친척들과의 만남 이런 걸로 제시가 돼 있는 작품. 그래서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취를 통해서 간접적인 항일 의식을 일깨우고자 한 국수와 거의 비슷한 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절날에 이 화자 어린 화자로 설정이 돼 있고, 화자와 이 엄마 아빠 가족들이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큰 집으로 이동을 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지. 지금도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큰아버지 댁에서 제사도 지내고 막 이렇게 다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명절날이었는데 좀 편하게 그냥 볼게요. 명절날이었는데 어린 화자 나는 엄마 따라서 또 아빠 따라서, 그리고 되게 이제 정겨운 풍경인데 우리 집의 강아지는 또 내 뒷골무늬 나를 따라서 해서 이렇게 줄줄줄줄이 이제 단란하게 명절날 큰아버지 댁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출발을 하고 있어.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이렇게 됐구나. 나는 엄마 아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해서 나는 우리 집 개는 엄마 아빠를 따라 나를 따라 이렇게 되죠. 나를 따라 친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 우리 아까 큰마니 막 이렇게 나왔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계신 큰 집으로 가면 해서 시간적인 배경과 또 공간적인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국수에서도 그랬죠. 겨울이었고 또 이제 장소가 이제 어떤 마을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 친척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난, 별자국 그럼 예전에는 흉터가 얼굴에 있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그 흉터는 뭐 어렸을 때 우리 수두 같은 거 알죠? 수두 뭐 그런 뭐 천연두 막 이런 그 피부병 같은 거 이제 앓고 그게 제때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흉터로 남아 있는데, 그 흉터 이게 이제 예전에는 막 시골에서 그 소보루빵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해가지고 곰보 막 이렇게도 부르고 했던, 이렇게 얼기설기 흉터 자국이 남아있는, 말수와 같이 말할 때마다 눈도 껌뻑거리는 말수에 따라, 그러니까 약간 말하는 그 개수에 따라서 눈도 똑같이 그 수만큼 깜빡거린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습관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러면서 또 되게 성실하셔가지고 하루에 배 한 피를 짤 만큼 되게 끈기가 있으신 벌판, 계속 수식이에요. 아직 안 나와서 누군지. 벌판 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 나무가 아주 많은 그런 특징이 있는 고모야. 그죠? 실리에 사시는 고모야 마을 이름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저기 서울 이모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리에 사시는 고모, 그리고 그 고모만 오신 게 아니라 친척들이 모이는 이 명절날에 고모의 딸들 다 왔어요. 고모의 딸 이름이 이녀이고 또 그 동생이라 해서 작은 이녀도 오고 해서 고모의 그 가족들이 쭉 다 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소식이 시작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토산고모를 이제 수식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살이었는데 40이 넘은 후라비 엄청 연상 그리고 후라비 이제 노총각 과 결혼을 한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후처였어. 그러니까 이 이제 고모부가 처음 결혼을 하신 게 아니라 한 번 결혼했다가 다시 결혼을 할 때 이 이제 우리 토산 고모와 결혼을 하신 거야. 후처가 된 포족족 하니, 포족족 팔을 스름하다 이런 뜻인데 조금만 뭐 약간 잘 삐진다 이런 뜻이에요. 잘 마음이 토라지는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매감탕은 그 엿을 고운 색깔 엿을 고아낸 솥을 씻은 단물이다. 메주를 쑤어낸 솥에 남은 걸쭉한 물이다. 약간 짙은 색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살빛이 좀 까무잡잡한 그래서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약간 까무잡잡한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 고모와 그리고 그의 딸 승려와 또 아들 승동이와 함께 토산에 사시는 고모도 오셨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여운한 골족 작품이 만약에 이제 출제가 되면 보기 같은 게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이런 이제 특성들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친척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다.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친척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알고 또 써줄 수 있었던 것이고 애정과 관심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친척들의 특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결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함을. 그러니까 약간 눈을 많이 깜빡거린다든지 또 피부가 뭔가 흉터가 남아있다라든지 후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약간 좀 모자라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함 부족한 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함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좀 비판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연민을 가질 만한 또 따뜻한 시선을 가지게 할 만한 요소로 제시가 됩니다. 네, 육십리라고 해서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이거는 이제 왜 빨가냐 자주 이제 울었어 콧물을 막 흘리면서 닦으면서 많이 울었다 이런 뜻이고 왜냐하면 해변에서 과부가 되었대요. 남편을 일찍 잃고 많이 슬퍼했었던 언제나 하지만 깔끔한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흰 옷이 아주 정갈하던 그리고 얘기하다가 이제 항상 이렇게 서러움이 좀 있다 보니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 큰골 고모가 또 오셨고 그 큰골 고모에게는 딸과 아들이 이제 아들 또 2명이나 있어가지고 다 함께 왔다. 배나무 접을 자라는 주정을 하면 토방도를 뽑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뭔가 느낌이 오나요? 배나무 접을 자란다. 현정이가 이거는 또 더하네 이렇게 배나무 고모의 자식들이면 성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겠죠 아마도? 무슨 있겠죠. 그 고모부의 성이 있겠지? 아닌가? 홍씨인가? 고모니까 성이 다를 수 있지 않아? 그치 아빠 성을 따라가지고 배나무 접은 이게 이제 되게 신기한데 나뭇가지를 쪼개요. 이렇게 경계선 이렇게 벌어진 틈을 쪼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다른 나뭇가지를 끼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나무니까 배나무에 이렇게 벌어진 이 지점을 이렇게 살짝 이제 칼집으로 내서 거기에다가 감나무가지를 뾰족하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끼워 넣어 꽁꽁꽁 묶어. 그러면은 걔네가 서서히 한 몸이 돼. 그래가지고 배나무에서 감이 열려요.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감나무 가지는 배에서 양분을 끌어가지고 감을 맺히게 하는 건데, 그걸 되게 잘 하신대요. 그런 재주가 있대. 네. 접을 잘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은 그 술주정으로 주사가 있으시네요. 힘이 세신가 봐. 토방도를 뽑아버리는 오리치를 잘 놓는데요. 오리치는 이렇게 그지? 요거를 사냥을 잘 하시는 먼 섬에 밴댕이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시는 삼촌도 오셨고, 삼촌의 어머니도 오셨고, 사촌, 누이, 동생들도 쭉 다 왔어. 해서 출발해가지고 큰 집에 가봤더니 이런 친척들이 완전 와글와글 많이 모여 계셔서 왁자지껄. 이 그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애들 모여가지고 안방에 모여서 방 안에서는 요게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인데 후각적인 심상 국수에 아까 뭐였지? 구수한 그런 냄새 같은 거 있었죠. 네, 새 옷에 냄새가 난다. 여기서 이제 명절이니까 이게 나는 거예요. 새 옷을 장만을 한 거야. 명절 맞이 했어요. 설빔 요런 단어 요즘에 아예 쓰지도 않는 것 같아. 추석빔. 그날 이제 새로 해 입은 옷이에요. 새 옷에 냄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짝떡 요런 이제 음식 이름들을 쭉 열거를 했다. 떡떡떡 냄새도 나고 끼니때가 되면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짠지 그러니까 김치 볶은 거 그 다음에 고사리 돼지 비계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었다. 요게 이제 약간 차갑다 이런 느낌인데 왜 차가우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뜨겁게 잘 데우기 어려웠고 그리고 계절이 겨울이어가지고 음식들이 다 식었어. 해서 저기 북쪽에 겨울에 설날의 모습을 연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녁밥 먹고 애들은 이제 친척들 잔뜩 모이면 막 신났어요. 밥도 막 대충 먹고 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요 부분에선 주로 음식을 열거를 했다면 또 요 부분에서는 전통 놀이들이 열거가 되면서 문화적인 것들을 아주 잘 녹여낸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쥐잡이, 숨굴막질, 숨바꼭질, 꼬리잡기 놀이, 가마 타고 시집가는 그런 놀이, 장가가는 놀이, 막 이런 것들을 다 우리나라의 그런 고유한 전통 놀이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밤이 어둡도록 북적북적 웅성웅성 왁자지껄 논다 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마치 노는 상황인 것처럼 제시를 한 것이 특징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상이 전개가 됩니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랫간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또 윗간에서 또 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엄마들끼리는 수다 산매경 애들은 또 막 뭐 아직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공기놀이 이제 밤이 됐으니까 방 안에서 쌈방이 굴리고 뭐 이렇게 도구 가지고 노는 건가 봐요. 주발 뚜껑 이제 그릇 뚜껑 돌림하고 호박대기 뭐 이렇게 제비손이 구손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 막 하면서 화디에 사기 방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이거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좀 꺼지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하기를 여러 번 할 때까지도 다들 잘 안 잤다. 늦게까지. 그러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이제 그제서야 잠이 들더라. 자리싸움 막 하면서 막 안 자고 막 또 웃고 떠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든다. 그래서는 언제 또 슬쩍 눈이 떠지냐면은 문창의 턱납새 추녀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쯤 시누이 동서들이 아침 일찍부터 또 웅성거리면서 부엌에서도 벌써 아침 일찍 식사 준비를 하면 자다가 맛있는 냄새 이러면서 이제 깬다는 거죠. 해서 장지문 틈으로 무의징객국 새우에 물을 넣고 끓인 국 냄새가 날 때까지 잔다. 이제 냄새 맡고 일어난다. 요런 시예요. 네, 여운왕골조. 1년에서 시적 상황이 제시돼
되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에서는 가족 공동체 3, 네 번째 고향의 정치.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한번 쭉 읽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만 살짝 볼까? 명절날 친척들과 집안 풍경을 소재로 하고 있고 가족 공동체 유대감, 명절날의 그런 흥겨운 분위기 그리고 특징을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쌍이 전개된다. 시간, 공간의 변화, 산문적인 진술 요거는 우리 국수에서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네. 명절의 모습을 회고적으로 그리고 있다. 우리 국수도 그 일제강점기에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옛날에 이랬다라는 약간 과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영훈한 골족도 그렇다. 평안도 방언 소재가 굉장히 이제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많이 사용을 해서 향토적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